네, 조금 전 공개된 9월 FOMC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연준의 성명문과 함께 향후 금리 양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가 발표됐고요. 연준은 향후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내린 뒤 동결기조를 유지하다가 9개월 만에 단행한 조치인데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그럼 성명문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시장에 대한 둔화를 확실히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6월 성명문과 비교했을 때 job gains have slowed, 즉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다는 문장이 추가됐고요. 또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말 대신 실업률이 소폭 올라갔다는 문장은 새로 생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6월 성명문에선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만 있었지만 이번엔 has moved up, 상승했다는 말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단도 살펴보시죠. 6월과 비교해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는 문장이 새로 생기면서 역시 또 한 번 이 고용 시장의 약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문단도 보겠습니다. 6월에 있었던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간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서 범위와 시간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역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곤 11명이 찬성했습니다. 당초 시장과 외신에선 이번 금리 결정에 의견 불일치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이 비컷을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25bp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했던 미셸 보우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번에 다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죠. 점도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에 참여한 연준 위원들은 자신이 예상하는 향후 금리 수준에 이렇게 점을 찍는데요. 때문에 이 점도표는 향후 연준의 금리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의 점도표를 보면 올해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3차례, 즉 0.75%포인트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번에 한 번 인하를 했고 올해 추가로 2번 더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 건데요. 6월 점도표에선 올해 2번 인하를 가리켰다면 이번에는 한 차례 더 인하를 전망한 겁니다. 다만 이 위원 간 견해 차이는 있었습니다. 올해 금리를 2.75에서 3%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는 연 3.6%로 6월에 연 3.9%에서 낮아졌고요. 2026년은 연 3.4%, 2027년은 연 3.1%로 제시가 됐습니다. 장기 금리의 경우 연 3%로 6월 전망치와는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는데요. 6월 전망치였던 1.4%에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1.8%, 2027년엔 1.9%로 전망하며 모두 6월보다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즉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률은 어떨까요? 실업률은 올해 4.5% 전망으로 6월과 동일했고요. 내년과 내후년 4.4%와 4.3%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C 물가 상승률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올해는 3%로 6월 전망치와 같았고요. 2026년은 2.6%로 6월과 비교해서는 다소 상향 조정된 모습인데요. 다만 2027년에는 다시 2.1%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원 PCE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3.1%로 6월 전망치와 동일했습니다. 역시 내년에는 2.6%로 올라갔다가 2027년에는 2.1%로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성명문부터 경제 전망 요약, SEP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통화정책회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GDP rose at a pace of around 1.5%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own from 2.5% last year. The moderation in growth largely reflects a slowdown in consumer spending. In the labor market, the unemployment rate edged up to 4.3% in August, but remains little changed over the past year at a relatively low level. Payroll job gains have slowed significantly to a pace of just 29,000 per month over the past 3 months. Higher tariffs have begun to push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but their overall effects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remain to be seen. We remain committed to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bringing inflation sustainably to our 2% goal, and keeping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Thank you.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 네, 파월 의장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이어서 기자회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늘 강조하는 통화 정책을 위한 두 가지 목표, 바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이번에도 이중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란 포부를 전했고요. 실업률은 약간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 시장은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는데요.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키워드별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4월 이후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은 완화됐다고 했는데요. 관세발 인플레 위험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수도 있으며 또 관세 인플레이션 전가 효과는 예상보다 늦고 규모도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다소 올라갈 위험도 잔존한다며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다만 상승세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며 다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8월 근원 PCE는 연초보다 높은 수준 보였는데요. 반면 서비스 부분에서는 반대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관세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시장이 약해진 것이 물가 상승 위험보다 더 큰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보였던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표현이 빠졌죠.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 노동시장은 더 이상 견조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위험도가 커졌다고 했는데요. 또 기업들이 관세를 흡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고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민 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며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고요. 또 잭슨홀 미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급도 줄고 수요도 감소하는 기묘한 균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 데이터가 대규모로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정치는 연준의 예상치와 거의 동일했다며 응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에는 FOMC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실 질문 내용 요약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먼저 오늘의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제한적인 금리가 적합하냐고 질문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25bp 인하가 적합했다며 연준 내 50bp 인하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란 이사 홀로 50bp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현재 그리고 당분간은 노동시장이 양호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모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25bp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뉴욕타임스 기자는 오늘의 조치가 보험적 성격인지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닌 오늘의 금리 인하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 즉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인플레 위험과 고용 둔화 두 가지 모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도전받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독립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스티븐 마이란 이사의 합류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는데요. 새로운 이사를 환영한다며 다만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다수의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함께 투표하기 때문에 한 명의 이사로 연준의 결정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리사코 기사의 해임 불복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연준은 데이터로만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을 위한 정책에만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9월 FOMC에 대한 월가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는 다수의 위원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의 점을 찍은 것은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란 해석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이 더 관리하기 쉽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더 깊은 균열을 막기 위해 인플레 위험을 감수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가와 고용에 대한 위험 모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이 보다 신중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번 FOMC에서 25bp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견된 사실이었죠. 고용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연준의 무게추가 고용으로 옮겨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87.8%,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2.2%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과 귀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와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로 이동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원하는 목표, 고용 위험이 감소하고 또 인플레이션율 2% 도달에 근접해 시장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지 이후 경제 지표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FOMC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